네,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가 반응과 나 반응이 나와 있는데, 가 반응을 보시면 마그네슘과 염화 수소가 반응을 해서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 이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 기체 발생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라고 했죠. 비가역은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보다 우세하게 빠를 때, 아니면 정반응만 일어날 때, 기체 생성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가 반응에서는 여기 화살표가 오른쪽으로만 진행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반응을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화살표와 왼쪽으로 진행되는 화살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역, 가 반응은 일정 시간 후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동적 평형 상태는 가역 반응일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니은 나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난다.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밀폐 용기에서 NO2 기체를 넣고 오랫동안 두면 용기 속에는 NO2와 N2O4 모두 존재한다. 왜냐하면 가역 반응이기 때문이죠.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었을 때 용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단 이 밀폐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었습니다. 그때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 그래서 가, 나, 다 모두 같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언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일정해진다. 그래서 기억. 증발 속도는 가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증발 속도는 가와 나와 같죠. 가와 나와 같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물의 응축 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점 증가하죠.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다에서 물의 증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모두 일어나죠. 증발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그림은 밀폐 용기에 물을 넣은 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더 이상 수면의 높이가 변화가 없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더 이상 수면의 높이 변화가 없는 상태. 네 글자로 동적 평형이라고 했죠. 동적 평형 상태.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왜냐하면 동적 평형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더 이상 물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디귿, 밀폐 용기 속의 물의 질량은 점점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미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물의 질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4번 문제. 아이오딘은 밀폐된 용기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에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평형을 이뤘어요. 여기에는 왼쪽에는 127의 질량수를 가진 아이오딘, 오른쪽에는 131의 질량값을 가진 아이오딘이 있는데, 이 콕을 열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서 모두 존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체를 넣어놨는데, 고체와 기체 사이에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고체와 기체 모두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가는 진공 용기 속에 물을 넣었을 때 수증기와 물이 평형 상태를 이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나와 있는데 얘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가 됩니다. 항상 일정한 증발 속도. 그 다음에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 그래프는 응축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물의 증발 속도이다. 맞고요. T2에서 수증기는 더 이상 응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 T2에서는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아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용기 속의 물의 양은 점점 이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 속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응축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양이 점점 감소하다가 이때가 되면은 이제 물의 양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죠. 초반에는 증발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의 양은 점점 감소할 거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물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용의 열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용의 열 측정하려면 공식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열량,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열의 양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의 변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2도였을 때 25도로 바뀌었다면 온도 변화는 3도일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물의 양, 의 용질의 양 더해서 21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열은 여기 문제 나와 있죠. 4 곱하게 되면은 2520 줄이 되는데, 용질을 10g 녹였을 때는 2520줄. 언제? 10g 녹였을 때. 그러면 50g 녹이게 되면은 똑같이 5배 증가해서 이 정도의 열의 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필요한 열의 양은 2520 곱하기 5 2520 곱하기 5 이만큼의 열량이 필요한 거고, 비열은 똑같이 4. 그 다음에 증류수 200에 A 50을 넣었으니까 용액의 질량은 250g이 될 거고, 이때의 온도 변화를 구해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온도 변화는 12.6도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22도 그리고 온도 변화는 12.6도이기 때문에 34.6도가 최고 온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일정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를 반응을 시켰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동적 평형 상태 얘는 가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 상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용기 속에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이산화질소의 분자수는 0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산화이질소가 분해되는 속도와 생성되는 속도는 같다. 분해되는 속도는 역반응 속도, 생성되는 속도는 정반응 속도가 같다. 따라서 디귿만 맞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8번. 다음은 염화 나트륨의 용해, 석출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물이 담긴 비커에 소금을 염화 나트륨을 충분히 넣고 용해시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형을 용해 평형이라고 하고요. 용해 평형이 되면은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의 비커에 질량수가 다른 나트륨을 이용한 염화 나트륨을 조금 넣고 다시 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녹아서 용해 평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가 가정 후 고체에 염화 나트륨 존재한다. 나 가정 후에는 용해 상태, 용해된 염화 나트륨과 석출된 염화 나트륨에서 모두 24 질량을 가진 나트륨이 발견되었다.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염화 나트륨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염화 나트륨이 물에 용해되겠죠. 염화 나트륨이 물에 녹아 도달한 평형은 동적 평형입니다.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9번. 그림 가는 일정 온도의 진공 상태에서 액체 A를 넣었는데 이 액체 A는 자꾸 기체 A로 상태 변화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액체가 다 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발되는 속도, 증발되는 양이 있다면 응축되는 양이 있겠죠.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의 시간에 따라서 수온의 높이가 점점 변해진다. 이때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죠.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 그래서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 같다. T2 이온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H는 증발되는 양에 따라서 생겨난 기체 A의 입자수에 비례하는 거죠. 점점 증가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은 기체 A의 입자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그림 나는 여기 액체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데 밀폐된 용기의 크기가 다릅니다. 밀폐된 용기가 크면 클수록 증발되어서 나온 기체 입자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용기 안에 포함된 수증기의 분자량은
밀폐 용기의 양과 똑같아요. 용기 크기에 비례한다. 증발 속도는 누가 더 크냐면 증발 속도는 온도에 비례해요. 온도에 비례. 근데 같은 온도에서 했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증발 속도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지금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동적 평형이라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야 되죠. 근데 증발 속도가 일정하니까 증발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응축 속도도 일정하다. 따라서 기억만 정답 1번이 답입니다. 12번 그림 가와 같이 진공인 플라스크에 액체 A를 넣었다. 그럼 액체 A가 자꾸 증발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점점 액체 양은 줄어들다가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은 액체 양은 일정해진다. 동적 평형. 우선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유지라는 건 변화가 없다. 따라서 나는 동적 평형 상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의 증발 속도는 가와 나에서 같다. A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죠. 나에서 A의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와 같다. 왜냐하면 나는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응축 속도는 가에서가 더 크다. 라고 했는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플라스크인 액체 A를 넣고 가는 지금 동적 평형 상태 도달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가는 동적 평형이 아니다. 따라서 증발 속도가 더 크다. 근데 나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근데 이때 가의 증발 속도와 나의 증발 속도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가의 응축이 더 작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동적평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역반응의 속도는 0이 아닙니다. 동적평형이기 때문에 역반응, 정반응의 속도가 다 있는 거죠. 비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반응만 일어나기 때문에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은 거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 농도는 항상 같다?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물의 속도, 반응 속도와 반응물이 만들어진 속도와 생성물이 만들어진 속도가 같을 뿐이죠. 그 다음에 용기 속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한다. 동적 평형이기 때문이죠. 정답 5번입니다. 13번 염화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지금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 아닌 가역 반응이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가역 반응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염화코발트와 염화코발트 육수화물의 농도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속도가.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석회동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에 닿으면
탄산칼슘이 분해돼서 이러한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보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 둘 다 일어나는 가역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은 정반응이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가역반응이고요. 이러한 반응을 비가역이 아닌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정유석과 석순, 석주가 생성되는 반응이 역반응입니다. 맞죠? 그리고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정반응입니다. 탄산칼슘이 빗물에 녹고 이때 생긴 탄산수소 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빗물에 녹는 게 석회 동굴을 만드는 거. 다시 탄산칼슘으로 돌아갈 때 종유석, 석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보기에 가역 반응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상태 변화, 그 다음에 이것도 상태 변화죠. 기체와 액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석회암, 석회 동굴 만드는 거, 셋 다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정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이다. 맞고요. 가역 반응에서는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은 비가역 반응이죠. 비가역 반응.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은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는 가역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그림은 물 100ml에 흰색 설탕을 용해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따라서 동적 평형이다. 상평형이 아니라 상평형은 상태 변화에 의한 평형이에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상평형이고, 지금 여기에는 물에 설탕이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용해평형이죠. 용해평형. 용해평형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석출 속도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석출 속도는 증가하다가 동적평형 상태가 되면 일정해집니다. 위 비커에 황색 설탕을 추가로 넣고 시간이 흐르면 황색 설탕도 따로 물에 녹기 때문에 수용액에는 황색 설탕에 존재할 것이다. 맞죠? 그래서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입니다. 가반응은 금속이 염산에 녹았을 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반응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나 반응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죠. 가는 동적평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이죠. 나는 동적평형에서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역반응,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밀폐에 이산화질소를 넣고 오랫동안 두면은 사산화이질소만 존재한다만 아니고요. 둘 다 존재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19번. 다음은 기체 A가 반응하여 기체 B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과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 용기에 A를 넣고 반응시킬 때 시간에 따른 A와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 될 겁니다. T1에서는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둘 다 일어납니다. 둘 다 일어남. 그 다음에 구간 기역과 니은의 역반응 속도는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줄어들고 B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다. 따라서 역반응의 속도는 기역보다 니은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같지 않습니다. 간은 B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간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 내가 A만 넣어줬기 때문에 B는 원래 없었죠. 따라서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맞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0번. 간은 물 10도에서 물 75g에 염화칼륨 25g을 넣었다. 근데 10도에서 물 100g일 때 염화칼륨이 31g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물 100g일 때 31g 녹는데 75g, 물 75g이라면 몇 g 녹을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0x는 31 곱하기 75 이거 약분하면은 4x는 31 곱하기 3이 되겠죠. 따라서 x는 23.25g이 됩니다. 근데 내가 25g을 넣었다. 지금 23.25g 밖에 못 녹는데 25g을 넣어줬기 때문에 23.25g만 넣고 1.75g은 석출될 거다라는 거죠. 가에서 염화칼륨의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가는 지금 포화용이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동적 평형이다. 같습니다. 가에선 녹지 않고 남은 염화칼륨의 질량은 1.75g이다. 석출된 게 1.75g이기 때문에 온도를 40도로 올리면 100g일 때 40g까지 녹을 100g일 때 4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75g이라면 몇 g 녹을까? 30g 녹겠죠. 그래서 내가 넣어준 게 25g이기 때문에 5g을 더 녹일 수가 있습니다. 15g이 아니라 5g을 더 녹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됩니다. 21번 그림은 T도에서 수소기체와 아이오딘을 넣었을 때 강철 용기에서 HI가 만들어지는 거, 아이오딘과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 반응이 일어난다.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없던 아이오딘과 수소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보다 크다. 하지만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가에선 정반응 속도가 크고 2번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다. 맞고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보기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22번 사산화 이질소를 밀폐 용기에 넣었더니 지금 이렇게 사산화 이질소는 무색,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입니다.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둘 다 진행되기 때문에 이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산화질소만 밀폐 용기에 넣어도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맞죠? 얘만 넣어도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평형 상태의 기체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 평형 상태에서 이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형에서는
몰 B는 알 수가 없고 반응의 개수 B가 1대 2인 거죠. 반응의 개수 B가 1대 2일 뿐이지 몰수 B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다음은 실생활과 관련 있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연소 반응 이론 강의에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용해죠, 용해. 용지를 물에 녹였다. 용해기 때문에 가역 반응입니다. 보면은 가는 비가역 반응이다 맞고 나에서 용해 속도와 소출 속도는 같다. 지금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이죠. 나에서 비커에 A를 추가로 넣어도 같은 온도라면 용해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용해된 A의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24번 T 원도일 때와 T2일 때 물질의 A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물 100g에서 T 원도일 때는 30g, T2일 때는 60g 녹는다. 근데 내가 물 50g에 했기 때문에 얘는 15g까지 녹을 수가 있고 T2일 때는 30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내가 50g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35g이 석출되고 여기서는 20g이 석출되겠죠. 석출 속도는 1과 2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고체 용해도는 증가해요. 용해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용해 속도가 증가한 거죠. 근데 현재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일정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T2에서 석출 속도가 크겠죠. 2번 2에서 용해된 A의 질량은 30g이다. 맞죠? 20g이 석출되고 30g이 녹은 거죠. A 용해 속도는 1에서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1은 더 용해 속도가 작은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가는 염화 코발트 용액으로 그린 그림을 헤어드라이기로 말린 것, 여기는 지금 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점점 없애는 거고요. 여기는 물이 없다가 점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수화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바뀔 거다. 여기는 물이 있는 거 수화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바뀔 거다. 이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가의 과정으로 그림의 색은 붉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푸르게 변할 거죠.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종이로 물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이 있다면 붉은색, 물이 없다면 푸른색, 물의 생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지긋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역 반응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 강의인 산과 염기에 대한 문제도 한번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가와 나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반응이다.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가 뭐였는지 브랜스테드 로리 산은 H 플러스를 다른 물질에게 주는 물질이죠. 염기는 다른 물질로부터 H 플러스를 받는 거죠. 가 보면은
여기 있는 수소를 여기 준 거죠. 나를 봐도 여기 있는 수소를 여기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물은 둘 다 가 반응도 받았고 나 반응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브랜스테드로리의 염기로 작용을 한 거죠. 보기, 기억. 물은 양쪽성 물질이 아니라 브랜스테드롤이 염기로 작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은 얘의 짝산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아니라 물의 짝산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에서는 염기로 여기에서 받으니까 염기로 여기서는 주니까 산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가 반응에서는 염화수소에서 암모니아에게 수소를 주었고요. 따라서 얘는 산, 암모니아는 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 반응에서는 얘가 물이 얘한테 줬죠. 그래서 H2O가 산, NH3가 염기로 작용했고 이 모두 브랜스테드로리의 정의였죠. 그래서 가는 아레니우스 산이 아니라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이죠. 가와 나 모두 암모니아는 염기이다. 맞고요. 나에서 물은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이다. 맞죠? 그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산 염기에 관련된 두 가지 화학 반응식입니다. 일단 물이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됐어요. 그럼 기역으로부터 받았다. 기역은 산, 물은 염기가 되겠죠. 나에서는 물이 수산화이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니은으로 준 거기 때문에 니은은 염기, 물은 산이 됩니다. 이 모든 게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염기죠. 그러면 물을 봤을 때 염기로도 작용했고 산으로도 작용했으니까 이 물은 여기서는 양쪽성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둘 다 수소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이다. 맞고요. 니은은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라 브랜스테드롤이죠. 가와 나의 반응으로 물은 양쪽성 물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적 평형과 산염기의 성질, 정의에 대해서 배운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